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 나누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죠.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24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종전까지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보호의 객체를 좁힌다 이런 시비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고 근로자이면서도 자영업자하고 중간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법 개정을 제출할 땐 일하는 사람을 보호의 대상으로 이렇게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좀 막연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적으로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보면 이제 이 어느 특정한 사용자한테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영업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 제77조에 보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화물 트럭 기사, 골프장의 캐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학습지 교사, 뭐 이런 등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특수 형태 근로자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한 것이 제77조이고 제78조에는 이제 소위 플랫폼 노동자라 하죠. 이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왕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보면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례라고 해가지고 제125조에 그런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호해주는 조치를 진즉부터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종전에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의 객체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회사에서 이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꼭 그 회사에 종속돼서 근무하시는 종업원뿐만 아니고 그 회사에 여러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안전관리계획,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보건을 유지할 뿐만 아니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왕에 발생했던 또는 동종 사업에서 발생했던 우리 사업장애들 그런 거에 대해 그런 이 사고나 직업병에 대한 예방뿐만이 아니고 소위 일본에서 얘기하는 사고의 미연 방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상정 외 사고에 대한 예방. 생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한 측면에서 왜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죠?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이건 이제 일본에서 1980년대부터 토탈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데 안전과 건강을 유지해서 넘어서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온전이 아니고 더 나은 상태를 개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준을 확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안전기준, 보건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법률주의라고 하고 그거에 이제 상대되는 반대되는 것을 경제주의라고 하는데 경제주의에서는 사고가 왜 발생했나를 묻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고, 우리 법에서 취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확립해서 그 기준을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 통로의 조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75룩스 이상 되게 조명이나 채광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탄광의 이 온도는 36도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인 작업장의 조명은 무슨 60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놓는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에서 구체적으로는 안전기준, 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670여 개 조에 걸쳐서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해놨는데, 유해물질의 허용 농도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안전망의 설치 기준이라든지 비계의 설치 기준이라든지 지게차 운전 기준이라든지 온갖 기준들인데,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육에 관한 기준도 정해놔가지고 교육을 어떠한 사람한테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가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근로자에 대한 기준들도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 의무도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는 제재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수준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목적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간단해서 분명하게 이해되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본 목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사업체의 안전관리나 보건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